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올해 7급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최근에는 일반 기업에 들어가는 것보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경쟁률이 감소했다라고 하니까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인사혁신처는 올해 7급 국가직 공무원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760명을 뽑는데 총 35,200여 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산해보면 올해 경쟁률은 46대 1 정도 되는 건데요. 이것도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지난해엔 경쟁률이 47대 1이었으니까 다소 떨어진 겁니다. 주목할 것은 공무원 시험 열풍이 불었던 2010년 이후 올해가 가장 경쟁률이 낮았다는 건데요. 실제로 7급 국가직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81대 1이었던 2015년에서 2016년에는 76대 1로 줄었고요. 2017년에는 66대 1, 2018년에는 47대 1로 점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2015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거의 반으로 줄어든 건데요. 이렇게 경쟁률이 꾸준히 감소한 이유는 뭔가요? 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2017년부터 영어 시험을 토익 같은 검정 시험으로 대체하면서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수험생들의 응시가 줄어든 면이 큽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험제도 자체가 개편된 영향도 컸는데요. 2021년부터는 국가직 7급 필기 과목 중에 국어를 공직 적격성 평가인 피셋으로 대체하고 한국사도 영어처럼 검정 시험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수험생들이 점점 7급 공무원에 응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험 제도가 바뀌면 그만큼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불리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7급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대비해서 9급과 7급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험 제도가 달라지면서 9급이냐 7급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각 시험의 지원자는 더 줄게 됐고요. 또 작년부터는 9급 합격자 발표가 뜬 후에야 7급 공무원 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9급과 7급을 중복 접수하는 경우도 많이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네, 지원자가 줄어든 데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2년 후에 시험 제도가 완전히 개편이 되니까 앞으로도 해마다 지원자가 더 줄겠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올해 경기도의 7급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은 아예 반토막이 났는데요. 지난해 1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올해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63대 1로 줄었습니다. 시험 제도가 개편된 영향도 있지만 선발 인원 자체가 늘어난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경기도는 당초 7급 공무원을 99명 선발할 예정이었는데 조직 개편에 결혼까지 생겨서 채용 인원을 124명으로 늘렸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80명 선발에는 9,700여 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는 선발 인원은 늘었지만 지원자는 7,800여 명으로 줄어서 결과적으로 경쟁률이 감소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7급 공무원에 응시하는 지원자가 이렇게 줄면 나머지 인원은 모두 9급 공무원 쪽으로 몰리게 되나요? 네, 이쯤 되면 아마 9급 공무원의 경쟁률이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9급 공무원에 합격하는 게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했었는데요. 하지만 9급 지방공무원도 이번에는 경쟁률이 거의 반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올해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10대 1이었는데요. 지난해 평균 경쟁률이 19대 1이었으니 상당히 많이 감소한 셈이죠. 네, 사실 7급에 응시하는 지원자가 줄었으면 9급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뭐였나요? 네, 역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선발 인원이 늘었습니다. 올해 선발 인원은 16,000여 명이었던 지난해보다 7,000명 가까이 늘어난 23,000여 명이었는데요. 반면 지원자는 75,000여 명 줄어든 245,000명 정도였습니다. 경쟁률이 반으로 줄어든 건데요. 여기에 올해부터는 서울시
서울시가 처음으로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날짜에 필기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와 다른 지자체 필기 시험이 날짜가 달라서 다수의 수험생들이 중복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같은 날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지방 수험생들이 해당 지자체에만 응시를 해서 경쟁률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방직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경쟁률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지난해에는 6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올해는 15대 1로 뚝 떨어지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관계자들은 경쟁률이 낮아진 만큼 합격선 역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마찰적 실업입니다. 자, 마찰적 실업이란 노동자가 자신에게 보다 잘 맞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시적인 실업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일을 그만둔 것이라고 해서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마찰적 실업이 특히 자주 등장하는 시기는 경기 호황기나 완전 고용 상태일 때인데요.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수 있는 근로자는 적으니 근로자가 일자리를 선택해서 가게 되는 환경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상태에서는 취업 준비생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은 실업 형태이기도 할 텐데요. 정보를 얻기 위해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우선 고용이 활발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실업의 형태로는요, 노동 수요의 구성이 변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조적인 실업, 또 경기 하강기에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 또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계절적 실업이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실업 형태라는 점에서 지금 말씀드린 실업들과는 분명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 상황을 보면 이 마찰적 실업이 가능한 분위기는 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요. 한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로 불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2, 3%에 불과해야 하는데 현재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상태고요. 하지만 경기가 좋을 때 마찰적 실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결코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마찰적 실업 자체도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인데요. 임금과 수요 예측에 커다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찰적 실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근로 조건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경제계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마찰적 실업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마찰적 수요가 커다란 문제로 다가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경기가 나아질수록 공무원에 응시하는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올해 유난히 공무원에 지원하는 숫자가 줄어든 건 경기 상황의 긍정적인 신호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보다 경기가 회복돼서 지금보다 많은 청년들이 다른 방향의 길을 스스럼 없이 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